한국인들의 조상이 어디서 살았을까요? 역사서를 보면은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신라는 조선, 즉 북경 일대 탁군에 있던 낙랑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역사의 뿌리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배웠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인의 조상의 나라로 볼 수 있는 부여가 중국 산서성 일대에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이 삼국의 위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부여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총 14가지 주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의가 길고 내용이 어렵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역사적 상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강의이므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대본을 더보기에 링크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중국 최초 왕조 상나라가 이 황하 인근에서 멸망한 기원전 10세기 이후로 이 북중국부터 만주, 한반도에는 공통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이를 예맥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예맥문화를 공유했던 예맥인들은 고구려가 망하는 7세기까지 동아시아를 주도했던 고조선의 후예였습니다. 중국 사서들을 분석하면은 서기 245년 이 조조의 위나라 관구검 군대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여동에서 출발하여 중국 역사상 처음 한반도 북부 압록강 유역까지 왔을 당시 예맥 쪽 국가들이 이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나라가 259년 고구려에 대패한 뒤에 얼마 못 가 망하고 이 서진이 들어선 3세기 후반에는 이 바레만 북부와 한반도에 있었던 마한, 진안, 외 등이 새롭게 재편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한반도 북부 이북 지역은 고구려에 속해 있다가 일시적으로 고구려를 물리친 위나라에 망하거나 협력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역사상 처음 기록한 정사 삼국지가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 3세기 후반 위나라를 이은 서진 시기였고요. 한국의 역사는 이 짧은 서진 시기에 기록된 삼국지에 의해서 낙랑이나 대방, 외 등이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삼국사기를 분석하더라도 3세기 중반 이전, 즉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반도 북부까지 진출하기 전까지의 국가들은 이렇게 비정이 됩니다. 다만 한반도 바레만 북부 정권은 3세기 후반 고구려의 팽창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6세기 당시 백제는 한반도와 산동지역, 신라는 한반도와 만주지역, 고구려는 황하유역부터 바레만 북부 지역이 중심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정한 것과 달리 현재 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국가들의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맥적 국가들의 지명이 길림성과 한반도 일대로 축소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백제가 기원했다는 마한 위치를 보면은 한반도 서남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레만 북부에 있던 북방 마한이 조조의 위나라에 의해 망한 240년 이후 한반도 남쪽 원래 진국이 있던 곳으로 이주한 상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여와 고구려의 위치는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하대 법계대 교수님께서는 이 마한의 원 위치를 요녕성과 한반도 북부로 추정하고 계시고 옴니버스 한국사 저자이신 이준우 교수님 역시 마한의 위치를 이 지역에 비정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 분석과 거의 비슷한데요. 마한이 이곳에 있었다면 백제도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한 동쪽에 있었던 진안, 그리고 진안에 속한 신라 모두 이 인근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백두산 북쪽에 살던 여진족이 1616년 중국을 통일하고 세웠던 나라가 이 청나라인데요. 이 청나라 황제가 직접 자신들의 역사를 편찬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관여해서 여진족 최초의 정사인 흠정만주 원류고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 부분에 만주인, 즉 청나라 지배적인 여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인 한반도 북부 만주에 이 사만과 신라와 백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 분석과 같이 만주에 사만과 백제, 신라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국사기는 원래 이 지역에 있던 마한, 부곡저, 예, 음루의 역사를 각각 후대에 백제, 신라, 외, 말갈로 바꿔 기록합니다. 3세기 말 백제, 즉 마한은 246년 위나라에 망한 뒤에 한반도 남부, 즉 남한으로 이주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한반도 서남부로 이주한 백제는 이후 중국 동부의 부여백제 세력과 합쳐져서 국제적인 국가가 됩니다. 신라 역시 처음에는 길림성 일대에 있다가 7세기 백제를 물리친 뒤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 서남부 및 중국 동부 지역에 활발히 진출하여 아시아 최고의 해양 강국이 됩니다. 고구려는 원래 고조선 중심지였던 낙랑, 대방을 정복하고 요동 남쪽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700년간 꾸준히 황하 이북의 주변국들을 복속시키면서 예맥 쪽의 중심국으로 부상합니다. 하지만 668년 서쪽 선비족 당나라에 멸망한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죽거나 주변국으로 흩어져서 이 지역에서 고구려에 속했던 수많은 예맥족들이 거의 소멸이 됩니다. 고구려를 이은 발해가 동서 5천리 이상으로 과거 동서 6천리였던 고구려 영토를 거의 회복시켰다고는 하지만 고구려 멸망한 후에 100년 이상 지나도록 고구려 인구의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은 고구려 멸망 당시 고구려인들이 얼마나 처참히 죽거나 주변국으로 흩어졌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고구려 위치가 황하 이북이 아니라 한반도 북부로 이주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를 물리친 당나라가 과거 황하 이북 고구려 땅을 마치 원래부터 중국 땅이었던 것처럼 고대 중국 고대 지명들을 교묘히 채운 것입니다. 정사로 알려진 중국 역대 정사서의 내용 가운데 거리 기록은 원래 젖을 당시가 아닌 거의 모두 당나라 시기의 주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기 1세기에 저술된 한서를 보면은 원문에 없던 낙랑까지의 거리 기록이 갑자기 7세기 당나라 안사우런 사람이 기록을 추가하는 시기지요. 당나라는 선비적 중심 정권으로서 중국 서쪽 장안 지역과 남쪽 양자강 지역에 있던 화족 땅을 차지한 뒤에 여기입니다. 이쪽 지역과 이 남쪽 지역을 차지한 뒤에 자신들이 정통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전 역사서를 대대적으로 수정합니다. 그 대상에는 자신들의 원수인 고구려도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당나라 시기 거리 기록을 믿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7세기 당나라 이전의 황하 이북의 상황은 중국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죠. 이 황하 이북은 이쪽 정권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구당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삼국 위나라 시기의 회수와 한수 사이, 즉 황하 이남에서 삼국이 싸우다가 여기입니다. 여기 한수, 회수 이 지역에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태강 시기 서진이 통일하여 북방, 즉 고구려를 칠 방법을 찾았다. 남북이 싸우니 어찌 강역과 거리를 살필 겨를이 있으리요. 300년간 설치와 폐지가 일정치 않다가 수나라가 진을 평정한 590년 통일 후에 동쪽과 남쪽이 바다에 이르고 북쪽은 오원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황하 이남에서 다투던 위초고 삼국시대부터 남북조 시기까지 중국은 주로 황하 이남에서 영토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쪽 수나라가 양자강 일대를 장악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죠. 이쪽에 진나라를 물리칩니다. 그 이후로 고구려와 비로소 대치하기 시작해서 590년에 가서야 비로소 황하 이남과 장안 일대 관중 지역이 통합이 됩니다. 이 지역이 통일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 즉 서진 이후에 300년 동안 황하 이북 고구려 땅에 대해서는 그 지명도, 위치에 대한 정보도 없었던 것입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고는 하지만은 당시 수나라 북쪽 끝은 북경이 아니라 장안 위쪽
오원일 뿐이었습니다. 이 오원은 황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지역으로서 과거 흉노 땅을 의미합니다. 고구려는 수나라가 차지한 이 오원 동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양제가 고구려를 치는 목적이 이 발해와 갈석 사이 요동 예족의 땅을 고구려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출사표를 공포했는데요. 당시 발해와 갈석은 황하 이북에서부터 현 형수시, 덕주시 일대에 있던 거대한 내륙의 발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로 제 발해 관련 영상 사라짐나다 발해 북쪽에 있던 고조선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수나라 당시만 해도 황하 이북을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 영역을 이후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임의로 중국식 지명들을 이곳에 채운 것이죠. 따라서 당나라 시기에 기록된 거래 기록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후한석 공국지에 당나라 낙양에서 낙랑군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거리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 기준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거리가 기록된 675년은 고구려가 멸망한 뒤의 기록으로서 원문이 기록된 432년 후한서 내용에 당나라 이현이 낙양에서 5천리 떨어져 있다고 주석을 한 겁니다. 사실 낙랑은 북경 이남 지역, 여기가 낙랑이었습니다. 북경 이남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1200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당시 이현이 낙랑군으로 간주한 것은 당나라로부터 낙랑군으로 인식되던 신라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자신들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원래 조선 땅이었던 낙랑군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현재 낙랑이 한반도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당나라가 지명을 이동시킨 예를 보겠습니다. 고조선 수도이자 후대 고구려가 수도로 삼는 낙랑지역, 즉 현 북경 남쪽 지역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낙랑이란 지명 대신에 당나라에서 연나라로 마음대로 지명을 옮겨버립니다. 황하 인근에 있던 이 연나라가 원래는 요 황하 남쪽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연나라가 이쪽으로 올라갔죠. 그 거리는 낙양에서 1230리 떨어진 현 북경 남쪽입니다. 여기죠. 이쯤에서 1230리가 떨어져 있던 것이죠. 이 연나라를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기원전 3세기 연나라와 전쟁을 했던 고조선 역시 더 북쪽이나 동쪽 한반도까지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 연나라와 갈등했던 이 황하이북의 조선이 연나라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더 동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이 당나라에 의해서 이 당나라가 연해 수도를 이 북경으로 옮겼기 때문에 더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고대 중원 문명이 현재 중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에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 문화 현상과 사료, 고고학적 자료 등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한자에 한국 문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사실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유일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내세관은 고대 한국인들로 하여금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제의와 제기, 예절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늘에 계신 유일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유점이었던 것입니다. 중원문화, 즉 황하 문명의 주인이 뜻밖에도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의문학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음을 이전 강의에서 밝혔습니다. 20세기 말 한자 의문학의 세계 1인자로 인정받으셨던 위대한 의문학자셨던 유창균 박사님은 초기 한자의 발음이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에 가까운 사실에 놀라셔서 평생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고대 초기 한자의 발음이 한국인이 쓰던 언어였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게 되셨고, 저는 유창균 교수님의 위대하신 연구가 진실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많은 기본 어휘의 예를 들어 이를 증명하셨는데요. 중국어에서 스로 읽히는 돌석자가 고대에는 현대 전라도 방언인 독, 충청도 방언인 독작, 한국 고유어인 자갈과 같음을 밝히셨고, 세조자는 닭으로 발음하는 등
한국 고유어와 고대 한어와의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일치 현상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대평원인 중원, 즉 황하 이북에서 황하 문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한국인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유전적으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고대 중국 북방은 한국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예맥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 1200년 전, 즉 7세기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북중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땅은 한국인과 다른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반도는 유전적으로 변화가 없는데 북중국은 7세기 이후 다른 인종이 지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7세기 거듭된 중국과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고구려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중국 내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고구려 유민의 호의적이었던 신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갈과 돌궐로 흩어지게 되어서 결국 황하 이북 지역의 예맥조선족들은 중원에서 소멸이 됩니다. 후대 발해가 고구려를 잇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당시 북중국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려 멸망 전에 육천리 대국이었는데 백제 인구가 고구려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당시 백제는 일본인, 중국인도 함께 사는 국제적인 국가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서남부의 작은 영토에 고구려 이상의 인구가 살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라의 호수는 알 수 없지만은 고구려 백제와 대적할 정도면 그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라의 호수를 약 50만 명으로만 잡더라도 삼국을 합하면 당나라의 2분의 1 정도로 추정되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던 인구 중에 이 고구려의 70만 가까운 호수가 당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한 후에 100년 이상 지난 뒤 발해가 강성할 당시 10여만 호밖에 남지 않아요. 거의 모든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 멸망과 함께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나마 발해가 망하며 이 예맥조선의 명맥은 북중국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즉 광범위했던 이 예맥조선의 정체성을 숨겨한 나라가 바로 신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예맥조선국이었던 고구려 백제 역사 역시 이 예맥족 민족을 소멸시켰던 중국에 있기보다는 예맥족의 문화와 전통, 혈연을 계승한 한국 역사에 기속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저는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 과정을 연구하였으며, 결국 한반도 삼국시대 사람들이 중원 문명의 주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중원 문명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유물과 풍습, 언어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